안녕하세요. 야옹, 야옹삭입니다. 오늘은 선행에 관해 얘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수학 선생님들은 두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선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유명한 멘트, 6개월 이상 선행은 좋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 그럼 저 야옹쌤은 어디에 속해 있냐고요? 전 학생들 선행시킵니다. 아주 독하게 시켜요. 어느 정도냐면 거의 대한민국에서 선행 독하게 시키는 선생님 3명만 뽑아오라면 그 안에 들어갈 만큼 아주 독하게 시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6개월 이상 선행은 좋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에? 뭔 소리야? 하시죠? 사실 이 문제는 선행을 해야 한다 하면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고 개개인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열정, 성실도, 그리고 꿈의 크기의 문제예요. 어떤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머리가 엄청 좋아요. 성실하고요. 열정도 많아요. 그런데 꿈이 서울대 의예과래요. 그러면 당연히 선행해야 해요. 보통 이런 학생들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1 여름방학 전에는 고등수학 들어가는 게 맞아요. 또 다른 학생이 있다고 얘기해 볼게요. 중학도 수학 못 쫓아가는 수학치요. 막 이거 다 어렵다 그러고 돌아서면 까먹고 뭐 이런 친구. 공부 싫어하고요. 열정도 없어요. 성적이 안 나와도 별 관심도 없고 매일 핸드폰만 끼고 살아요. 이 경우에는 고등수학은 힘들어요. 그나마 현재 배우고 있는 진도에 충실하면서 그래도 난 중학교 때까지는 수학 잘했어 라는 마음이라도 있으면 자존감을 지키기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즉, 선행이라는 것은 어떤 학생에게는 절대적으로 무조건 필요한 동시에 또 어떤 학생에게는 너무 어렵고 양이 많아서 별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시간 낭비일 수 있어요. 가끔 고3 부모님들이 수능 앞두고 전화하셔서 수학 가외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부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전 꼭 점수 확인해요. 그럼 이제 물어보면 대부분 수학 30점 예, 그리고 영어 60점.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어머님 수학 깔끔히 포기하시고 영어 시키세요. 영어는 3달만 빡세게 시켜도 1등급 만들 수 있어요. 수학 가르칠 돈 영어에 투자하세요. 그게 제 생각엔 대입에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수학 포기하시고 국어, 영어, 사탐 요거 3개 잘 잡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렇게 말씀드려요. 배가 부른 거죠 뭐. 어쨌든 그래서 선행을 결정하실 때는 부모님이나 학생들은 조금 냉정하게 자녀를 그리고 스스로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깔끔히 수학 포기하고 영어와 국어에 힘쓸 것인가? 수학을 최상위권으로 만들어서 고등학교에 가서 최상위권이 될 것인가? 뭐 이런 거. 그랬더니 이제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생님, 케이스가 너무 극과 극이에요.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는 상위권과 하위권이잖아요. 그 사이에 끼어있는 저 같은 중위권들은요, 선행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예. 야옹쌤의 대답은 중위권이어도 하려는 의지가 있고 성실하면 하는 게 맞고요. 귀찮다, 어렵다 하시면 하지 않는 게 맞아요. 인생에 새로 문을 여는 모든 열쇠들은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본인 안에 있는 거예요. 본인 안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야옹쌤의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모두 선행할 의지하고 열정, 성실성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왜 선행이 필요한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적어도 몰라. 근데 그냥 선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뭐 고등학교에 가서 좀 도움이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식으로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준비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선생님이 다른 어떤 수학 선생님들도 별로 관심이 없으셔서 그동안 안 해주던 수학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풀어볼까 해요. 자, 그러면 왜 선행을 해야 하느냐? 정답은 사실 있답니다. 이유는요, 개념수하고 문제수 때문에 그래요. 응? 개념수? 문제수? 자, 중학교 3년 동안 배우는 시중 교재들에 나와 있는 개념수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400개. 좀 넘어요. 그런데 사실 그중 절반 이상이 기초영어 정리급 개념에 해당돼요. 너무 유치하고 너무 쉽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등변 삼각형이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에서 밑변에 수선의 발을 그으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뭐 이런 거 너무 빤하고 쉬운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핵심 개념은 선생님 생각에는 한 140개 정도라고 보지만 또 선생님에 따라서 제 눈엔 이게 어려워 보여요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넉넉 잡아서 200개 정도까지 이제 늘려줄게요. 자, 그러면 문제수는 그 3년치의 6개 학기죠. 그게 선생님이 작년인가 작년인가 세봤는데 그 6개 학기에 실려있는 문제수는 7,536문제였어요. 7,536문제. 그러면 이제 되게 통 크게 싸서 선생님은 140개라 생각하지만 200개라 잡고 핵심 개념 넉넉히 잡아서 200개라 생각해도 핵심 개념당 문제수는 38문제 정도 나와요. 그런데 지금 야옹쌤한테 수학을 배우는 학생들은 보통 이렇게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대비할 때요. 그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문제집 몇 권 정도 푸냐? 4권 정도 풀어요. 4권. 그러면 어때요? 핵심 개념당 문제수 150문제 넘게 푸는 셈이에요. 그러다 보니 시험 보면 100점 정말 많이 나와요. 우리 동네가 좀 시험이 쉬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그럼 상대적으로 고등수학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이제 배우는 개념의 수는 이제 시중 교재 기준으로 몇 개냐? 1,400개 이상 나와 있어요. 1,400개 이상. 오, 많죠? 중학교 때는 400개 넘는데 그중 절반이 기초영어 정리급인데 고등수학에는 기초영어 정리급 개념 거의 없어요. 그냥 전무하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하나가 나와도 중학교 때보다 훨씬 어려운 개념들이 태반이고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몇 개? 시중 교재는 1,400개 이상. 그럼 야옹쌤 개념집에는 몇 개? 2,000개 정도가 나와 있어요. 2,000개. 문제를 좀 개념을 빼야 되나 고민되네요.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그 야옹생 교재 이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이 중에 핵심 개념 몇 개 정도로 보세요 라고 하면 선생님 1,400에서 1,500개 정도로 봐요. 사실 시중 교재에 나와 있는 건 핵심 개념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선생님 교재에 실려있는 나머지 한 500개, 600개 넘는 그 개념은 기초 영어 정리급 개념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뭐 약간 나올 수도 있겠죠. 왜? 중학교 때 여러분이 배운 개념 솔직히 선생님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잘못 배운 학생들 엉터리로 배우고 넘어오는 학생들 너무 많고 딱 중학교 수준을 커버할 수준 정도만 배워왔지 고등학교로 확장시켰을 땐 정말 답이 없는 수준으로 배운 친구들 많아서 사실은 그런 개념도 다시 세세하게 다 잡아주니까. 하지만 그런 개념은 사실 그리 많지 않고요. 대부분이 이제 중위권대 학생들이 시중 교재로 공부한 애들이 본 적도 없는 그런 심화 개념 되게 많아요. 자, 그런데 센수학 기준으로 문제수는 이제 고등학교는 7개 과정이죠. 수학상, 수학과, 수학원, 수학2,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요렇게 7개 가정에 대해서 책도 한 권 더 많아요. 중학교 때보다. 개념은 엄청나게 많고 그러면 이 개념에 대해서 문제수는 몇 개 실려 있냐? 예, 선생님이 그 같은 해에 센수학 세봤더니 1년 전쯤 7,366개. 예. 어, 이거 중학교는 아까 7,500문제 넘는다 그랬는데 고등학교는 한 학기 더 늘었는데 7,300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문제수가 굉장히 적죠. 네, 적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 그 문제수를 핵심 개념수로 나눠보는 거지.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몇 개냐? 문제집당 5문제 정도, 5문제 이하로 나와요, 사실은. 선생님, 잠깐만요. 이거 좀 복잡한데, 중학교 때는 핵심 개념이 넉넉 잡아도 200개 정도 잡았을 때, 그 핵심 개념당 문제수 38개 정도로 본다면, 고등학교 때는 개념은 1400, 1500, 7배, 8배 정도 되는데, 심지어 난이도도 더 높은데, 문제수는 5문제 이하라고요? 예. 자, 그래도 이제 막 숫자가 나오니까 또 너무 헷갈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꼭 이러실 분들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심플하게 좀 강력하게 약간의 과장을 넣어가지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시간은 똑같은데 개념 수는 10배 증가하고 문제 수는 10분의 1로 줄어들었구나.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때 별다른 개념 개념을 배워요 이러는데 사실 시중 교재 그냥 구경했어요. 뭐 이 수준에 그치는 경우 많고요. 별다른 개념 없이 중학교 때 150문제 정도씩 풀면서 막 유형 암기하면서 점수 막 100점 나왔어요. 이랬던 친구들이 있죠. 예, 제대로 못 배운 친구들은 고등학교에 가면 성적이 바닥으로 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이상해요. 저희가 중학교 때 90점 이하 받아본 적 한 번도 없고 매일 수학 맞으면 한 개 틀리거나 다 맞거나 했는데 고등학교에 가서 60, 70점밖에 안 나오고 3등급, 4등급 나와요. 뭐 이런 부모님들 엄청나게 많아요. 선생님 22년째 학생들 가르치면서 매일 그런 분들 상담하거든요. 되게 슬퍼요. 마음이 아파요. 어쨌든 자 이제 선생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고등수학이라는 게 수포자가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내 얘기가 될 수도 있구나. 위기구나. 라고 좀 느껴지나요? 예. 그러면 이제 위기구나. 생각하고 끝나면 그럼 바본 거죠. 예, 위기구나 생각했으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 좀 해보셔야겠죠? 네.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방법,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이었어요. 어느 날 길을 걷는데 외계인이 우주선을 타고 나타나서 나를 뿅 하고 잡아갔어. 그리고 이제 내 머리에다가 내 세포를 10배 이상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약물 같은 걸 막 투입해서 그냥 갑자기 머리가 너무 좋아졌어요. IQ가 10배 높아졌어. 내 IQ 60이었는데 600이 됐어. 뭐 이런 거. 예, 게임 끝이죠. 그냥 서울대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럴 일은 절대로 있다, 없다?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실성 있는 우리가 실행 가능한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인정하는 겁니다. 난이도도 난이도지만 나는 저 양을 3년 동안 감당해낼 자신이 없다라고요. 그러면 그 순간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3년 동안 안 되면 그냥 공부하는 기간을 늘려서 4년 너무 짧아요. 예, 5년, 6년, 7년 공부하면 되지 뭐. 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공부 기간을 늘리는 방법에는 다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앞으로 늘리면 선행, 뒤로 늘리면 재수, 삼수, 사수. 뭘 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선행이죠. 그래서 전 선행이 맞다고 봐요. 선행은 사실 장점이 재수, 삼수, 사수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우선 첫 번째,
저렴해요. 공부는요, 어릴수록 교육비가 쌉니다. 재수, 삼수, 사수학원 들어가면 기숙사학원 같은 데 보통 가잖아요. 1년에 3천만 원 들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래가지고 대학을 갖다 쳐요. 그런데 사실은 자녀가 재수, 삼수, 사수 20살 넘고요. 대학 가고 막 이럴 나이가 되면 부모님 보통 퇴직할 나이예요. 그래서 이제 퇴직금 털어서 재수, 삼수, 사수 시켜서 대학 붙었는데 대학 등록금 또 내야 돼요. 와, 답이 없는 거죠. 그죠? 네. 부모님 노후를 탈탈 털어가는 거예요. 자, 또 뭐 이런 얘기 했더니 제 얘기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닙니다. 우리 학원은 1년에 2,700만 원입니다. 2,400만 원입니다. 뭐 이런 댓글 다시면 미안해요. 네. 자, 그리고 선행의 두 번째 장점. 대입 성공 확률이요. 훨씬 높아요. 이거 너무 당연해요. 왜? 선행하면 우선 내신을 잘 받을 수 있고요. 당연히 대입 성공 확률 훨씬 높아집니다. 예, 수시 지원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시간 공부를 해도 재수, 삼수, 사수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나쁜 확률이 높아요. 나쁘니까 수시 안 돼가지고 거기 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제 경험상 꼭 내신 못 받는 애들 있잖아요. 선행 제대로 안 하고 가서 고등학교에 가서 내신 못 받는 애들이 엄마에게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지나면 여름방학 되기 전에 보통 기말고사 끝나면 한마디 하죠. 엄마, 난 수시 힘들 것 같아. 나 지금부터 수시를 좀 내려놓고 정시에 힘쓸까 해.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수시에 꺾이면 기가 꺾여버리면 정시에서 성공할 확률도 사실 거의 없어요. 원래 대학은 합격하는 놈이 다 붙고 떨어지는 놈은 다 떨어지는 게 대학이거든요. 고등학교 내내 기가 꺾여 있는데 이제 잘하는 친구들한테 눌려서 그 기운으로 어떻게 그 힘든 입시를 치러내서 성공할 수 있겠어요. 물론 다 실패단은 아니에요. 한 10% 정도는 독하고 열정 많은 친구들은 살아남지만 솔직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작년 성적과 똑같은 성적표를 받아드는 게 재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선행이 좋은 이유 세 번째. 자, 재수를 한다라는 건 뭐를 의미하냐?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꽃 같은 시절. 20대 초반, 청춘. 아우, 그 이름만 불러도 설레요. 그런데 이 시기를 재수학원에서 보내는 거 너무 슬프지 않나요? 사실 지금은 공무원 시험으로 되게 유명하지만 선생님이 대학교를 다니던 그 시절,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을 다니던 그 시절에는 노량진이 되게 재수 단과 학원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었어요. 선생님도 노량진에서 1년 공부해서 서울대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이 겪었던 그 춥고 추웠던 그 긴 한 해를 겪지 않았으면 해요. 공부는 예, 할 때 아싸리 해버리고요. 청춘은 즐기는 겁니다. 자, 알겠죠? 이 정도 얘기했으면 그래도 나는 재수, 삼수, 사수가 더 좋아요. 아니면 그냥 고등학교 3년 대강 보내고 아무 데나 갈래요.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한마디 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개인 상담에선 해요. 왜 우리끼리 얘기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꼭 이 얘기 듣고서는 이건 내 얘긴데 기분 나빠 이래가지고 악성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악성 댓글 좀 많이 받아봤어요. 왜? 선생님이 좀 학벌이 기가 막혀요. 공부도 좀 많이 했고, 잘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 사실 서울대, 연대, 고대 다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합격을 해서 다녔던 학교는 연대, 서울대. 그리고 그 중에는 예, 안 다닌 학교지만 고대 같은 경우는 의예과를 합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 강사 입장에서 너무 좋은 그 학력이잖아요. 당연히 나한테 이제 득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 실어놔요. 그러면
저게 어떻게 가능한 학벌이냐 이래가지고 예, 그런 분들 계셨어요. 꼭 이제 그 코로나 터지면서 학생 한 명도 없어가지고서는 이제 막 이렇게 돈 정부에서 받고 막 이러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학생도 없으니까 사람을 정말 쥐잡듯이 잡으면서 이건 불가능한 학벌이다 막 이러면서 엄청난 댓글을 달아줘서 블로그가 폭발하는 줄 알았던 그런 슬픈 사연도 좀 있기는 해요. 심지어는 어떤 분도 있는지 알아요. 아마 그분이 아닐까 싶은데 교육청에 전화를 해서 저거는 허위 학력이다. 뭐 이렇게 연락을 와가지고 교육청에서 이제 이렇게 선생님 부른 거예요. 불러서 갔더니 누가 선생님 학벌이 허위라고 했는데 확인을 해달라고 막 전화도 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그런 분들이 종종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확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선생님이 도대체 가해법에 어디 어긋나는지 볼게요. 막 이러면서 이거 학벌 허위인가 막 이랬는데 검토를 해보면서 선생님이 다 냈어요. 그냥 선생님 다 가지고 있었던 그 뭐죠? 뭐 있잖아요. 뭐 졸업장 뭐 이런 거 막 뭐 상장 받고 뭐 올해 받고 막 이랬던 거. 예, 뭐 우수 장학생, 전액 장학생 뭐 이런 거 선생님 좀 했었거든요. 대학 다닐 때. 그래서 그거 다 제출을 해서 이제 딱 이제 상황 설명 연대 다니다가 1년 해가지고 고대 예과도 붙고 서울대도 붙었는데 서울대 갔어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정확해주고 증빙서를 보내니까 이제 교육청에서 그러면서 얘기를 부탁을 드렸었죠. 제발 저 그런 분들한테 너무 시달려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 오면 그냥 딱 잘라서 확인했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러면서 다 드리고 왔던 그런 일도 있어요. 자, 그래서 매우 소심한, 너무 소심해서 선생님 얼굴도 못 내세우고 이렇게 고양이 탈을 쓰고 야옹사 학생이 됐어요. 하지만 그래도 한마디 하고 갈게요. 그 6개월 이상 선행은 좋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 얘기를 이제 절대적으로 믿으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은 다 언제 수학을 시작하냐면 6개월 이상은 안 좋으니까 고등수학 내내 못하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 되면 그때 고등수학을 시작한답니다. 예. 그런데 솔직히 여름방학이 겨울방학은 아니잖아요. 한 20일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20일도 안 되니까 뭐 고등수학 시작해서 다항식의 연산 뭐예요? 그냥 다항식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뭐 이런 거 이제 좀 하다 보면 어머 여름방학이 끝났네 얘들아 중간고사 준비해야지 중학교 3학년 2학기 수학하자 이래서 조금 맛만 보다가 앞에 가장 쉬운 부분만 좀 건드리다가 중학교 내신해요. 그럼 이제 중간고사 끝났네.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이제 고등수학 선행할까요? 절대로 안 해요. 그럼 무슨 얘기 또 하는 줄 알아요? 어머, 중학교 3학년은 놀랍게도 시험이 기말고사가 11월 중순 전에 다 끝나네. 11월 초부터 늦어도 11월 10일 날 시작을 하네. 어머, 어쩌니 또 기말고사 준비해야지. 선행은 못하겠다. 이러면서 또 중학교 과정만 하네. 그리고 이제 시험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선행 제대로 못한 학생들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딴 애들 선행 엄청 많이 된 것 같은데 나만 안 한 것 같아. 네, 너님만 안 하신 거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드디어 정신없이 이제 고등수학 제대로 가르치는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막 3년 동안 나의 중학교 시절을 보냈던 학원을 정들었던 학원을 빠이빠이 하면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학생 고등학교에 가서 성적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어, 좀 힘들 겁니다. 선생님은요, 고등수학 좀 공부 잘하는 똘똘한 애들이 오면 보통 70, 80권 정도 고등수학 전과정, 기하까지 다 돌리면서 3번 돌리고요. 문제집으로 70권 이상 풀어줘요, 보통.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딱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수학상 시작해요. 겨울방학 때 가까스로 수학상 한 번 막 돌리고 왔어요. 문제집은 한 두세 권밖에 못 풀었어요. 요런 학생이 그런 친구 쫓아갈 수 있을까요? 네버. 게임 끝난 거예요 벌써.
그래서 이제 그 성적 안 나오면 막 등급 3, 4등급 나오면 이제 그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아, 우리 애가 중학교 때 항상 수학 하나 틀리거나 100점 나오던 애인데 아, 고등 수학 60에서 70, 3, 4등급밖에 안 나오는 건 선생님을 잘못 만난 것 같아요. 이러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1년 내내요. 시험 끝날 때마다 학원을 바꾸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근데 아무리 바꿔도 매일 3, 4등급인 거죠. 그럼 이제 고1 말 되면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드디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의 성적은 3, 4등급이야. 이제부터 너 마음에 드는 선생님 아무나 찾아서 잘 공부하기 바래.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2년은 방치를 하죠. 방치를 하다가 이제 고3 2학기 되면 그때 이제 처음으로 성적을 좀 진지하게 들여다봤더니 막 30점. 그러면 그때 이제 선생님한테 막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이제 배가 불러서 영어 시키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왜냐? 선생님이 사실 영어도 가르쳐 봤어요. 근데 영어를 왜 안 가르치냐면 3개월이면 1등급이 나와요, 영어가. 근데 수학은요, 3년이 걸려요. 그 이과 1등급 만들어 내는데. 그래서 수학 가르쳐요. 왜? 예, 선생님은 3개월마다 학생을 바꾸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이 안면인식 장애가 심해서 이제 얼굴을 알아볼 만 하면 학생이 바뀌고 얼굴을 알아볼 만 하면 학생이 바뀌고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3년 동안 쭉 나의 안면인식 장애를 좀 극복하게 만들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싶죠. 솔직히 말하면 너무 안면인식 장애가 심해서 강의실 안에서는 학생을 알아봐요. 근데 강의실 밖에서는 내 학생인 줄 못 알아봐요. 심하죠? 어쨌든 여담이었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이제 성적 안 나오면 막 고일 내내 고등사 가르치는 선생님이 못 가르쳐서 그런 거야. 뭐 이럴 테고요. 그럼 뭐 그런 상황을 아는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어머, 우리 학원에서는 공부 잘하던 앤데 딴 데 가서 그런가? 왜 그렇게 성적이 떨어졌대요? 뭐 이렇게 묻고 다니시겠죠? 어쨌든 그렇게 준비 하나도 못하고 온 학생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특히 최상위권 애들. 오, 이런 재능을 가진 애 왜 이렇게 놀렸어? 아깝다. 막 이런 생각. 선생님 좀 많이 해요. 생각외로 되게 많아요. 그런 친구들. 자, 왜? 그건 자녀분의 미래가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꿈의 크기가 바뀌어버린 거고요. 전 제일 좋을 때가 뭐냐면 그냥 평범한 최상위권이었어요. 최상위권이 평범하진 않나? 어쨌든 그 평범한 최상위권이었던 학생이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확실한 서울대 밖에는 이제 서울대밖에는 갈 곳이 없을 만큼 확실한 성적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될 때 너무 좋아요. 그건 내가 아이의 꿈을 이뤄주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거니까. 자, 그럼 예. 또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네, 선생님은 전국 3대 가는 선행의 강자에 해당이 될 거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안 세봐서 몰라요. 근데 내가 생각해도 난 너무 좀 독하게 시키기는 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은 보통 공부 잘하는 애들이요. 선생님한테 배울 때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늦어도 중1 여름방학 때는 고등수학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학생들은 고등수학 시작하는 시기, 그리고 성실성, 열정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센수학 RPM 다문항 1품 1등급 만들기 1등급 수학 거기에 좀 더 하면 뭐 자이스토리 블랙라벨 이런 등등의 교재에다가 영사 개념집 교재까지 70에서 80권 정도까지 풀고 고등학교에 가요. 실제로 100권 넘게 푼 친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고등수학 미적분 기하 포함해서 7개 과정 보통 3번 정도 뺑뺑이 돌려요. 잘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수학 선생님들도 가끔 물으세요. 이게 가능해? 고등학생들도 못하는 걸 이걸 어떻게 어린애들이 해?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사실 어린 학생들이라 가능해요. 원래 선생님이 볼 때 고등학생은
공부하는 것 없이 공부한다고 계속 공부 안 하고 있는 애들이 고등학생? 네. 어린 학생들은 어쨌든 시간이 많기도 하고 하면 할수록 이제 주변에서 선생님 반은 무학년치예요. 잘하는 애들은 초등학교 6학년 하고요. 고등학교 2학년 하고 같이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왜? 초등학교 5학년 때 고등수학 시작해서 1년 됐는데 이제 고등학교에는 선행이 안 돼서 고위 수학 뭐 수원 이런 거 막 로그 시그마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수학을 못 쫓아가서 선생님을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같이 수업을 듣는 거죠. 선생님한테 1년 동안 수학 상하 뭐 이렇게 배워 선생님 1년에 보통 5개 학기 나가는데 네, 뭐 어쨌든 그런 친구들하고 고등학생하고 같이 배우면 그때 그 어린 학생들이 깨달음을 얻게 돼요. 나보다 못하는데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이 헐? 저렇게 못해? 아, 내가 수학 되게 잘하게 됐구나. 좋았어. 난 지금부터 친구들하고 격차를 더 벌려버릴 거야. 그래서 서울대 갈 거야. 뭐 이런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이과 1등급 뭐 선생님은 4%를 1등급이라고 보지 않아요. 나중에 하위권 막 몇만 명 빠져나가면 3, 4%에 걸려있는 애들은 등급이 밀려나거든요. 상위 1% 되는 애들이 바로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제 수업 듣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 보통 문제집을 그렇게 많이 풀려주실 수 있어요? 뭐 이런 기대로 오는데 막상 수업 시작하면 문제집이 양이 아니라 제 개념집에 감동받아요. 특히 다른 곳에서 이제 고등수학 배우다가 수원 들어가면서부터 못 쫓아가고 내가 뭘 배우는지 모르고 어렵고 막 이래서 실패하고 온 학생들 선생님한테 되게 많이 와요. 선행하는 친구들 중에는. 근데 그런 친구들 선생님 수업 듣잖아요. 그럼 머릿속에서 불꽃이 막 펑펑 터지는 감동 같은 거 있죠? 이게 진짜 고등수학이구나. 나 그동안 뭐 배운 거야? 막 이래서 100이면 100 전부 다요. 수학 1, 수학 2 배우러 온 친구들이 수학 상하를 다시 배워요. 왜? 자기가 이제 얼마나 아는 게 없고 무식한지 그때 확 깨닫게 된 거죠. 너무 자랑이 심했나? 부끄럽다. 자, 어쨌든 만약에 궁금해. 도대체 이 선생님 어떻게 이런 말을 막 이렇게 용감하게 내뱉지? 궁금하시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던 이 야옹수학 한번 체험해 보세요. 선생님이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이제까지 사실 선생님은 강의보다 강의 연구에 하루의 시간의 배분을 더 많이 했어요. 보통 강의를 2시간 한다 그러면 6시간 정도는 그냥 그 2시간을 위한 강의 교재를 구성하고 만들고 연구하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서 그리 많이 안 해요. 예. 그렇다고 부모님들 노는 줄 아는데 엄청나게 일합니다. 남편이 보면 참 돈 안 되는 일을 열심히 한다. 뭐 이러는 그 정도로 그냥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것도 좋겠지만 혼자서 공부하는 거 참 즐기는 사람. 그런 선생님이 이제 더 나이가 들기 전에 22년 동안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만들어 왔던 개념들 공개하려고 해요. 아마 선생님 수학은 사실 수학 선생님들이 더 좋아하기 때문에 막 환장해요.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구나. 뭘 가르칠지 몰랐는데 막 이러면서 환장하기 때문에 생각을 했었어요. 애들한테 팔지 말고 나의 강의를 선생님들한테 팔면 완전 좋아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한 적도 있었는데요.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하고 나누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긴 얘기 들어주시거라 감사했어요. 안녕. 바이바이. 안녕. 안녕.